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관님과 함께 또 시장의 이슈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뭐 미국 시장도 미국 시장이지만 물론 봐주셔야겠지만 사실 어제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깜짝 놀랄 만한 1조 6천억의 매도가 뭘 의미하느냐 해석이 좀 분분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국내 시장 먼저 말씀드리면 어저께 외국인들이 총 매도한 금액은 3조 2천억이죠. 왜냐하면 프로그램 매도도 나갔고 선물 매도까지 하면 3조 2천억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서 좀 깝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와, 외국인들의 놀이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요.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3조 2천억 팔 동안 시장은 1%? 1.2%도밖에 하락을 안 했어요. 코스피는 1%, 선물은 1.5%. 그런데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을 1,200억을 사고요. 선물을 2,500억을 삽니다. 근데 지수가요, 장중한 때 1.2%까지 오릅니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나에 대한 부분인데 어저께 그 매도를 보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MSCI 리밸런싱.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왔다. 뭐 좋게 해석하면 그런데요. 굉장히 위치가 좀 묘한 데서 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리는 조정이 들어오면 정말 무서운 자리가 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물량을 버려요. 시장의 일각에서 많은 애널들 아마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조정시 비중 확대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 저는 조정시 비중을 더 축소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급적으로 너무 맞지 않잖아요.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3조를 매도했는데 시장이 1%밖에 안 빠졌는데 지금 2,400억 사는 시장이 장중한 때 1.2%. 그것도 너무 빠른 9시 20분 정도에. 이거는 시장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한번 흔들라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흔들 수 있죠. 지금 수급 동향 보시면 선물에서 2,400억 매수했죠. 거래에서 130억, 1,300억밖에 매수 안 했어요. 어저께 제가 삼성전자를 딱 찍고 갔는데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1,000만 개를 팔았어요. 1,000만 개. 물론 뭐 56억 개로 비면 별로 크지가 않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통 물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균 거래량이 있고. 그러면 1,000만 개를 팔았어요. 지금 이 상황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특히 기관도 연일 매도 중이에요. 어저께 기관도 매도를 했어요. 선물을 제가 띄워놨는데 이거 지금 선물을 보시면은 이게 파란색 선이 외국인이고요. 그 다음에 요 연두색, 녹색이 개인이고 이게 이제 기관인데요. 여기 검은색이 지수예요. 그럼 외국인들은 지금 아침부터 계속 사고 지수를 막 흔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하나 가지고? 선물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반등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강하구나. 어제 동학개미가 우리나라 시장을 다 받쳐줬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 생각을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선물로 유도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물을 팔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는 거죠. 선물을 만약에 팔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에서 외국인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장의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매수도 안 들어오죠. 매도만 나가죠.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보면 개미들이 끌어올린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외국인들의 선물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그러니까 지금 바운딩이 들어오는 거 보면서 저는 이거 팔 기회를 주나 본데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 수급이 맞지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경제 성장이 맞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면서 다시 추경 얘기가 나옵니다. 추경이 2조에 3조? 사실 그 의미가 없죠. 그 금액까지는 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은 되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규모가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매도 이거 의미심장하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MSCI 리밸런싱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는데 기술적으로 지금 자리가 코스피로 보면 고점대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음봉이 요 거래일이 약 2, 3주가 되는데 다 음봉입니다. 다 음봉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5일선과 20일선 싸움하는 데서 이제 오늘 올라와서 양봉이 되니까 뭔가 좀 되나 싶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 위치가 5개월 동안 올려서 세웠던 위치에서 본다면 외국인이 3조를 팔 만한 위치냐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팔 만한 위치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1,400부터 출발했던 국내 시장이 2,340이 됐는데 거기서 1% 빼면서 3조를 팔았습니다. 막말로 외국인들이 선물로 시장을 유린하면서 내리면 3조 못 팔죠. 그냥 조금 팔고 다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받쳐놓고 3조를 팔았다는 게 저는 뭔가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장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퀄리티가 좋은 상황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지금 시장에 단타도 많아지고 그래서 거래량은 뭐 30조가 된다고 합니다. 거래 금액은.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위치적으로 아주 묘한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3조를 팔았다. 역사상 가장 많이 팔았죠. 3월 달에도 3월 13일, 15일, 17일 이렇게 해가지고 3일 동안 한 2조 대 파는 적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이 판 경우는 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기울여서 나쁠 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죠. 자,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8월, 지금 9월 1일이잖아요. 이제 8월 말까지 미국 시장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나스닥이 주로 많이 상승을 했죠. 다우도 조금 소폭 상승해서 8월에요. 근데 핵심 키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애플하고 테슬라의 액면 분할. 액면 분할이 하나는 5대1, 하나는 4대1이었거든요. 액면 분할 이슈가 사실은 이 미국 시장을 나스닥을 최고치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나스닥이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이 상승한 게 그럼 추세를 돌파했냐에 대한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유가 이제 중요하겠죠.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죠? 빠졌어요. 삼성전자 액면 분할하고 빠졌습니다. 그럼 미국도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들의 영향력이 시장에서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투자가들도 거기에 0.89%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시장의 인기주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이후에 액면 분할 이유가 되게 중요할 거고, 그 다음 8월에 끌어올 때 액면 분할 이슈가 이제 사라졌다면 새로운 이슈가 무엇일 건가? 저도 이제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차피 경기 부양은 한계가 와 있죠. 마이너스 금리 가는 거 빼놓고는 할 게 없습니다. 양적 완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부분을 본다면 미국 시장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표 아니면은 실적 뭐 이런 것들밖에 확인할 게 없죠. 애플이나 테슬라가 액면 분할하면서 최고치라면서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것이 이제 그나마 시장을 이끌었는데 이제 9월부터는 그 재료가 없어졌다 그런다면 새로운 재료가 무엇일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요. 어저께 다우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은 뭐 돌파 못했죠. 다시 이렇게 밀려서 추세선 위쪽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추세선의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차트인데요. 나스닥 차트 보시면은 어저께 올랐지만 역시 뭐 첫 번째 선을 돌파 아직까지 못해요. 주봉입니다. 돌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상승하고 신고점을 갱신했어도 일목균형표상의 목표치는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으로 관측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미국이 이제 드디어 변곡의 고비 시점이 9월에 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월 3일이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9월, 10월 만약 조정을 주다면 9월, 10월이 조정을 줄 수밖에 없고 조정을 안 준다면 끝까지 버티는 게 9월, 10월이 되겠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대선 전 3개월 동안 주가가 상승한 기존의 집권당에서 다시 집권하는 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주가 하락 경우 집권당에서는 다시 재집권을 못하던 과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9월, 10월은 격렬할 것 같다. 시장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닷컴 버블처럼 위험하다나 나스닥 시그널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조정 가능성을 피력하는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상승의 재료가 없는 현재 미국 시장, 특히 나스닥이 기술적으로 최고치를 친 상태에서 목표치가 완성이 돼가고 있다면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공격적 대응은 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주가가 조정이 들어오면 저점이니까 받아야겠다 생각보다는 오히려 물량을 더 줄여보는 게 더 현명할 것 같다. 왜냐? 가파른 상승은 항상 깊은 계곡을 만들었던 것이 과거 주식시장의 철칙이었고, 지금 미국의 상승은 큰 조정 없이 12년째 상승하고 있다는 거. 보통 10년 정도에서 상승을 마감하고 조정을 주죠. 12년의 상승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느냐. 이제 좀 있으면 13년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거 경제학 원리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높은 상승은 깊은 하락을 가져왔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 함께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어제 행태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수급 주체 한번 보여주세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62억 원 순매 순위가요. 약하죠. 어제 뭐 1조 6천억 샀던 거 보면 약하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지금 850억 순매도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오늘 장 끝날 때까지 이제 오후장에 외국인들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장 공감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